첫 주 우리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 부담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02% 오르며 7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변동률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279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공장을 구축합니다. 해외 공장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생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라이브 김혜영입니다. 새해 첫 주 국내 주식시장의 성적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주 초반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던 국내 증시는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 등의 부담으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만 오늘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호실적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공개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기존금리 인상은 더 빠르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어 거의 모든 참가자는 과거처럼 기준금리 인상 후 자산 규모를 축소하는 절차에 동의해 자산 규모 축소는 이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3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에 뉴욕 증시 급락,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높아지자 원달러 환율도 치솟아 달러당 1,200원 선을 넘어서며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0.76% 하락한 2,954.89포인트, 코스닥은 3.75% 하락한 995.1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기관이 매도했으며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국내 수요 둔화로 주가가 부진했던 철강주가 최근 반등했습니다. 철광석 유연탄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2분기부터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번 주 포스코, 동국제강 등 철강 관련주의 주가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선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한 해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는 소식에 전거래일 대비 각각 1.82%, 1.8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미국 고용과 물가지표 발표, 한국금융통화위원회 등이 예정돼 있어 금리 인상을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 주 국내 증시 상단이 다소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7주 연속 둔화하며 2020년 5월 말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주간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7주 연속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광진구와 서대문구 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16곳 이상이 보합 또는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과 강서, 강동과 용산, 관악 등 곳곳에서 상승률이 0%대에 근접했고 광진구는 마이너스 0.03%, 서대문구는 마이너스 0.01% 뒷걸음질했습니다. 임병철 부동산알 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의 보합 전환이 임박해지는 분위기라며 금융당국의 돈줄 옥죄기가 이어지며 매수 심리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1.82% 상승한 78,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매출은 279조 400억 원, 영업이익은 51조 5,7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17.83%, 영업이익은 43.29%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이자 역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했고 폴더블폰 흥행도 실적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말 세계 최고 수준의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가상공장을 구축합니다. 가상공장에서 신차를 만들어 볼 수 있고 해외 공장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현실의 스마트 팩토리를 디지털 세계인 메타버스에 그대로 옮긴 메타팩토리. 현대자동차가 올해 말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완공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가상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신차 양상을 앞두고 있는 공장을 시범 가동하지 않고도 메타팩토리 운영을 통해 최적화된 공장 가동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 공장 운영 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타팩토리가 현실 공장을 실시간으로 구현해 공장 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 파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방문 없이도 문제를 원격으로 실시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차는 현지 시간 6일 CES 2022에서 글로벌 메타버스 환경 구축 및 실시간 3D 콘텐츠 개발, 운영 플랫폼 회사인 유니티와 미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와 유니티는 이번 MOU를 통해 디지털 가상공장 메타팩토리를 구축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메타팩토리 도입으로 향후 현대차그룹 개방형 혁신기지를 포함한 실제 공장의 운영을 보다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연말 싱가포르 주롱 혁신단지에 부지 44,000제곱미터,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는 싱가포르 혁신센터를 그대로 구현한 첫 메타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1단계 도입 후 2025년까지 최종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SK그룹이 CES에 참가해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와 퀄컴 등 각각 ICT 동맹 맺기에 나선 겁니다. 보도에 문다혜 기자입니다. CES 2022에 참가한 SK그룹이 글로벌 ICT 동맹 강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SK는 세계 최고 무선기술 혁신기업 퀄컴과 손을 잡습니다. 박정호 SK스퀘어 회장은 오늘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사장과 만나 구체적인 ICT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5G를 넘어 반도체와 메타버스까지 ICT 전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 골자. SK하이닉스는 퀄컴과 데이터 센터용 앱과 PC에 탑재할 수 있는 고속 메모리 공동 개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최근 고사양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에 두 회사가 뜻을 모은 겁니다. 퀄컴과 5G 기술 개발과 확장현실 기술 상용화의 뜻을 함께했던 SK텔레콤은 메타버스와 스마트 팩토리 사업 등 5G 관련 B2C, B2B 사업 협력과 투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정호 부회장은 글로벌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ICT 전 영역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장벽 없는 초협력을 통해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는 삼성전자와도 손잡을 예정입니다. 어제 CES가 개막하자마자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을 만나 5G와 AI, 메타버스 등 폭넓은 ICT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영상 사장은 삼성이 융합을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SK텔레콤도 모바일부터 유선, IPTV까지 아우를 수 있는 융합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코로나19 영향과 메타버스, NFT 신기술을 앞세워 지난해 주가 상승률 상위권을 휩쓸었던 게임주들이 연초부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 공세에 맥을 못 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배우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초 게임주들의 주가 하락이 연일 계속되면서 관련 종목을 대거 매수한 동학개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KRX 게임 K뉴딜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59% 하락한 135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3일 1546포인트에서 4일 연속 하락하며 지수가 13%가량 빠진 겁니다. 한 달 동안에는 14.2%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하락폭이 컸던 위메이드는 26% 급락하며 기관이 1,150억 원, 외국인이 53억 원의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77억 원과 697억 원 규모의 매도 폭탄을 쏟아내자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등도 10%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게임주들은 동반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가 하락의 주 요인으로는 고점 부담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공세에 나서면서 수급 공백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최근 주가 하락에도 증권사들은 게임주들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게임 산업이 블록체인 기술과 본격 결합하면서 NFT뿐만 아니라 게임을 즐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P2E 게임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소중 SK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P2E 게임의 해가 될 전망이라며 넷마블과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 등 대형 게임 업체들은 자체 게임의 P2E 사업 접목을 추진 중에 있어 기대감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배유한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움직임에 성장주의 주가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향후 주가 전망에도 먹구름이 잔뜩 낀 모양새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한동안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발 조기 긴축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따른 가치평가 부담이 가해지며 구조적 조정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더해 플랫폼 규제 우려와 실적 부진도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한 달 새 17%가 넘게 빠지며 10만 원 지지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시가총액도 10조 원 가까이 증발하며 시총 3위에서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이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의 주가는 1년 만에 최저가인 33만 원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성종화 이베스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새로운 신규 플랫폼 관련 성장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단언하긴 힘들지만 규제 우려는 대선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종전 16만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네이버의 목표가를 기존 54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카카오의 주가 반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공개가 카카오 주가 반등에 직접적인 기폭제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여파로 은행권 대출금리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새해 들어 은행들이 새롭게 대출 영업에 돌입했지만 이런 기현상이 계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다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연 3.31%로 전년 말보다 0.45%포인트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은행권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0.92%포인트나 뛰며 3.51%로 치솟았습니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상호금융권보다 더 크게 뛰면서 오히려 상호금융권보다 금리가 0.2%포인트나 더 높아진 겁니다. 우량 고객을 상대하는 은행권 대출이자가 상호금융보다 낮은 것이 상식이지만 은행권 중심으로 이뤄진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기현상을 빚어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수요를 차단하고 총량 한도를 맞추기 위해 우대금리를 줄이고 가상금리는 올리는 등 상품 조건을 악화시킨 겁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은행권이 상호금융권보다 높습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의 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는 4.17%로 전년 말보다 0.43%포인트 올랐습니다. 은행권 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는 1.66%포인트나 뛰면서 5.16%를 기록해 상호금융권보다 오히려 0.99%포인트 높았습니다. 한편 이번 달부터는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부터 총량 규제 한도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복원하는 등 대출 영업을 다시 재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총량 규제가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만큼 한도 소진 속도에 따라 금리 역전 현상이 지난해보다 더 일찍 나타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남 압구정동과 대치동 음마아파트까지 신통기획에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탈락지 일부 지역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시 신통기획에서 빠진 광진구 자양 1, 2구역과 강남 BD구역. 최종적으로 선정 지역에서 떨어지며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 1구역과 2구역 주민들은 오늘 오전 9시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신통기획 선정지에서 탈락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목적인데 이 지역이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현금 청산자 대상자가 늘어나 사업성을 낮추고 있다며 현금 청산자 비율을 낮춰오면 다음 공모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광진구에서 신축 허가를 내줘서 현금 청산 비율이 높은 건데 그걸 직접 주민들이 해결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당장 현금 청산자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광진구청에서 건축 허가가 다 나갔던 부분을 저희 소유자들의 힘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금 청산 대상자는 권리 선정 기준일인 이달 28일 이후 집을 사서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통기획 개선연대에서는 대상지 선정과 관련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현금 청산 비율은 후보지 선정 기준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탈락 유무를 판가름할 중요한 항목이라면 서울시에서 미리 언급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2차 공모를 실시합니다. 일부 잡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압구정동,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차 공모에 나서는 등 사업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경구용 치료제가 다음 주 국내에 들어옵니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며 신속히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화이자 총 76만 2천 명분, 머크앤컴퍼니 총 24만 2천 명분 등 총 100만 4천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도입 날짜는 13일 전후를 예정으로 정부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안에 60만 명 이상을 직접 일자리로 채용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직접 일자리는 모두 106만 개이며 이 중 80%인 84만 5천 개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불확실성으로 고용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며 다음 주 2차 공고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세르비아의 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비치가 백신 접종 여부 미확인으로 호주 입국을 거부당하면서 양국 간 감정 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조코비치의 아버지는 세르비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코비치를 향한 공격은 세르비아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호주와 서방이 세르비아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비난하며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나토가 세르비아를 공습했던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세르비아 대통령은 물론 호주 총리까지 나서 입장을 표명할 정도로 파급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멈춰달라며 호주 총리까지 포함해 모든 이가 합세해 정치적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스칸 모리슨 호주 총리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면제를 받았다면 유효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받아쳤습니다. 차량 외장 색상이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변경됩니다. 주변 조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차가 스스로 색상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BMW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 CES 2022에서 혁신적인 전자잉크 기술을 적용한 차량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 랩핑에는 특수 안료를 포함한 수백만 개의 마이크로 캡슐이 들어있습니다. 운전자가 색상 변경을 선택하면 전기장 자극이 일어나면서 안료가 캡슐 표면에 보이고 자동차 색이 변하는 원리입니다. 전자잉크 기술은 변경한 색상을 계속 유지하는데
전기가 전혀 소모되지 않고 색상에 따른 열 에너지 흡수율의 차이로 차량의 열 효율을 상승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BMW는 전자잉크 기술 연구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해 고객에게 세분화된 맞춤형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칠레가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중남미 국가 중 처음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칠레는 당초 다음 달부터 4차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가 우선 접종 대상이고 다음 달 7일부터는 3차 접종 이후 6개월이 지난 55세 이상 전체 인구로 확대합니다. 칠레에서는 지난 4일 기준 전체 인구의 86.21%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롬비아 남부 파스토에서 새해를 맞아 블랙앤화이트 카니발이 열렸습니다. 유네스코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이 축제는 안데스 산지의 원주민 전통과 스페인 정복이후에 새로운 전통이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축제입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에서 진행하던 퍼레이드를 대형 경기장으로 국한했습니다. 또 이 축제의 전통 중 하나는 카니발을 즐기는 사람들이 서로 거품을 던지며 즐기는 것인데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들 간 접촉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축제는 통일과 평등을 상징하기 위해 블랙앤화이트라 이름 붙여졌지만 실제로 이 카니발은 다양한 색상과 음악으로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밤까지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내일도 대기가 정체하면서 수도권과 충청은 오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부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북부 지역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도 밤부터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과 일부 남부 내륙으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6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7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강릉 0도, 울진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강릉 9도, 울진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 8도, 대구 7도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다시 한기가 밀려오면서 추워지겠고요. 화요일부터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